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기업을 다녀오셨을지 그 전에 앞서서 탐방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실 탐방 기준은 시가총액 뭐 3천억, 4천억 이하인 이런 스몰캡 업체들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고, 사실 레포트 발간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제가 약간 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걸 찾고 싶어하는 좀 그런 네.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올해는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 이거는 이제 셀카 인증샷을 못 찍었는데요. 이제 요즘에 또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또 컨퍼런스 콜로 대체하는 이런 회사들도 많아짐에 따라서 네. 일단은 스몰캡 업체 위주로 직접 탐방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기업을 발굴하러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회사일지, 저도 좀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TLB라는 회사인데요. 이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12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업체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DDR5에 대한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라고 살펴보면은 SK하이닉스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DDR5에 대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었고, 일단은 대장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 TLB라는 종목은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해요, TLB. TLB가 이제 DDR5 이제 수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네. 자세한 모멘텀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기술력이 워낙 좀 입증이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용 메모리 모듈 PCB라던가 SSD 모듈 PCB 제조 전문 업체인데, 이게 뭐 PCB라는 게 전기저련 기판 위에 이런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도체 패턴을 형성시킨 기판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거는 모든 전자제품에 탑재가 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국내 최초로 SSD PCB 양산 체계를 구축을 했었고,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지금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내에서는 뭐 SSD MS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랑 SSD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실적이 좀 좋아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수혜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배달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데스크탑 PC라던가 모바일이라던가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굉장히 큰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에서 분사를 했네요. 네, 대덕전자에서 분사를 해서 사실 뭐 모든 종목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 회사 업체를 좀 좋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대덕전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뭐 대덕전자가 그렇게 정말 좋으면 분사를 했겠냐 뭐 이런 말씀들을 뭐 많이 하시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 부분은 실제로 다 지나온 일이고 지금 실적으로 그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 DDR5가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메모리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도에 DDR5가 DDR4로 출하량을 이제 더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큰 폭으로만 좀 보자면은 DDR5 대비 이제 DDR4보다 더 좋은 거는, 가장 큰 거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점,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좀 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DDR5가 들어가는 순서가 모바일로 먼저 들어가고 네. PC로 들어가고 서버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도 또 하나의 이제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회사가 서버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단에 뒤에 있다 보니까, 후단에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적 성장에 대해서 좀 늦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는데, 회사하고 이런 컨퍼런스 콜을 통해 확인한 결과 PC용 DDR5도 지금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옆에 나오는 사진이 이런 기업 서버에 적용되는 엔터프라이즈용, 가운데 오른쪽 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에도 지금 부품을 공급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세계 탑티어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과거 DDR3에서 4로 넘어갔을 때를 좀 살펴봐야 4가 5로 넘어갈 때도 좀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DR4 초기 시장에서는 DDR3 대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가격이 50%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던 적도 있었고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 회사도 최근에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파르게 한 300억 원 정도를 지금 금액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심텍하고 비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딱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심텍하고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근데 심텍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패키징 쪽이 매출 비중이 7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PCB가 심텍에서 차지하는 거는 지금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메모리 모듈 PCB랑 SSD 모듈 PCB를 합치면은 95%가 PCB에서 대부분이군요.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예 별개는 당연히 아니죠. 겹치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른 모멘텀 또 성장 동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빅데이터 시장 성장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서치 업체 위키본에 따르면은 빅데이터 시장 성장 규모는 2017년도 335억 달러에서 2026년 922억 달러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12%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데이터 부분과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뭐 태블릿 PC, 데스크탑이 많이 팔린 거랑 좀 비슷한 수준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서버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들이 클라우드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디램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동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이번 달 초에 국책과제에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3개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가 카이로 잘 알고 있죠. 선정이 됐고 전기차 부품 분야에서는 코렌스 EM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TLB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 굉장히 많은 다수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보호해수 물량에 대해서도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최대 주주 물량이랑 우리사주 조합 물량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최대 주주가 23.2%로 상장일로부터 1년이니까 아직 안 끝났고 임원 및 임직원에 대한 보호해수 기간은 이미 끝났고요. 상장 주선인 말고 우리사주조합 3만 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사실상 최대 주주 물량을 제외하고는 보호해수 물량이 다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적이 사실 올해는 크게 성장을 못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아마 DDR5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EPS 한 4,000원에 지금 이게 타겟퍼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일치하진 않지만 유사업체인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의 이런 2016년도에서 18년도 DDR 침투가 계속 했었던 DDR4가 침투를 했었던 당시 평균 PER이 약 15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6만 원이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은 약 40.8%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DR5 전환의 수혜 기대감을 가져가는 TLB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탐방 리포트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